자,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장을 보는 그 하드웨어로는 스캐너라는 장비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스캐너 장비예요. 스캐너 장비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뭐 그냥 그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구동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뭐 자개 회로가 있고 여기 이제 코일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전압하고 전류를 가해줘요. 그래서 이 전압하고 전류를 정기적으로 재서 우리가 보는 게 일반적으로 임피던스라고 그랬죠. 임피던스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TS 파라메타를 이 임피던스 커브로부터 TS 파라메타를 뽑아서 럼프드 파라메타를 하는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저번에도 배웠지만 이게 LPM에서 했던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점은 구동부가 있습니다. 구동부가 있으면 그러니까 보빈 위치, 코일에서 힘이 발생되겠죠, 그렇죠? 코일에서 힘, 그리고 코일에서 어떤 속도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코일에서의 힘하고 코일에서의 속도를 가지고도 TS 파라미터를 뽑는 거죠. 그게 이제 레이저로 가지고 재는 거죠. 똑같은 TS 파라미터인데 레이저로 재는 것들은 바로 이 힘하고 속도로 미케니컬하게. 그러니까 그 정기적으로 전압하고 기계적인 힘은 등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속도와 전류도 등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뽑는 게 이제 한 번에, 여기서 만약에 TS 파라메타를 뽑는다 그러면 한 번 측정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정기적인 TS 파라메타밖에 몰란다 그랬죠, 그렇죠? Q 값이라든지 공진점 뭐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TS 파라미터 뽑을 때 레이저로 가지고 재면 비례를 알 수 있고 기계적인 파라미터까지 쭉 다 알 수 있다 그랬죠. 저번에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뽑는 거. 이게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고, 오늘 할 거는, 그래서 이제 구동부가 힘을 어쨌든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 진동이 일어나면 방사가 일어나가지고 나가겠죠, 그렇죠? 나가는데 이 진동이 일어날 때 이 진동이 위치별로, 진동판의 위치별로 힘하고 위치별로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요게 하나의 대표값으로 나올 때를 갖다 우리 럼프드라고 그래요. 하나의 값으로 나올 럼프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위치별로 요 값이 다 바뀐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파라메터라고 그래요. 분산 파라메터. 이거는 집중 변수, 이거는 분산 변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동판 지점별로 있잖아요. 힘하고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할 진동이 발생된다는 거죠. 왜? 힘이 한 군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코일로. 그래서 우리는 코일만 보고 싶어. 우리 저번에 시험 배운 것들은 그냥 밀어주면 똑같이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 본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 그 가정이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까지 다 보겠다는 거. 오늘은 이제 진동판이 절대 이렇게 피스톤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점별로 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판 각 지점별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각 지점별로 힘이 어떻게 걸리고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3차원 스캐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진동판이라고 하면 여기다 내가 다 알고 싶어. 그럼 다 찍어보는 거야. 어떻게?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우리 가청 대역을 다 해가지고 다 찍어보면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찍어보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종합을 해서 보면 얘의 운동성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해서 이 각각의 지점들이 이제 전부 다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가지고 방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방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근거리 음장, 원거리 음장에서 음향 파라미터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측정 지점을 있잖아요. 보통 한 500점 이상, 1000점 이상 이렇게 봐요. 스피커 하나. 조그만 이어폰 유닛 또 1000점 이상, 2000점 이상 이렇게 막 보거든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건데 한 2000점 찍으면 한 4시간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씩씩 뭐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합치면 그렇게 시작되죠. 근데 내가 그 대칭적인 스피커다. 그리고 지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뭐 400점, 500점만 하면 돼. 그럼 1시간 내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지점별로 있잖아요. 이 지점들이 이게 1m 마이크로폰에서 그 소리가 어떻게 나올 건지는 각각의 이 지점의 소리를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총체적으로 1m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를 보는 게 이제. 그리고 보면 이 스캔만 나가면 무향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나오지?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캔을 하면 음향 파워도 구할 수 있고 지향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음압도 구할 수 있고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달 함수를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4.1이죠. 그렇죠? 디스플레이스먼트 트랜스 펑션을 그래가지고 변이 전달 함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뭐 전달 특성은 전부 다가 이쪽은 주파수 죽이면 이쪽은 다 음압이었죠. 그렇죠? SPL 그래가지고 몇 데시벨이냐.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레이저로 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는 것들은 변이를 재는 거죠. 변이. 그렇죠? 변이를 재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율을 보면 속도가 되는 거고 시간에 대해서 그 2차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변이에요. 변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F0까지는 변이가 그 변이 커브는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F0 이상에서는 12dB per 옥타브로 떨어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음압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압은 가속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F는 M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2차 미분한다 그랬죠. 그렇죠? 변이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한번 두 미분하면 가속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면 6dB, 마이너스 6dB,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2d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음압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12dB 차이가 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F0 이상에서는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음압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음압하고 변이, 앞으로는 이 변이 컵에 익숙해져야 돼요. 스피커 설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왜? 스피커는 진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죠. 근데 가다가 변이 커버 가다가 줄어들고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음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줄어들고 튀어나오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쭈루룩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줄어나오고 커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바로 이제 분할 진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0, 200, 300, 400, 500, 600, 700. 700Hz 부근, 이 부근에서부터 이제 분할 진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마이크로 스피커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스피커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할 진동 시점이 굉장히 높게 시작돼요. 어쩌 보면 10kH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8kH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큰 스피커들은 굉장히 낮죠. 그러면 요 밑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요 밑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 스피커는 소리 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게 뭐냐고 하면 아니 락킹 모드 같은 거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게 100Hz에서 있잖아요. 막 긁히는 소리 낼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거는 지금 이 변이 커브는 한 지점에서의 변이 커브죠. 한 지점밖에 안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스캔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든 지점을 나중에 동시에 보잖아요. 그렇게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이 커브 하나만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한 지점, 어떤 특정한 한 지점에서의 그냥 변이 전달 함수일 뿐이에요. 그 지점에서 이렇게 분할 진동이 생기는 것 뿐이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이렇게 운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쪽에서는 반대로 운동하고 있는데,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은, 이거는 이제 AAL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계속 AAL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AAL은 뭐냐고 하면요. 영어로 약자로 하면 Accumulated Acceleration Level. 그러니까 누적 가속도 레벨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린가. 우리는 SPL밖에 모르잖아요. 예? SPL하고는 수식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SPL에서 나오는 절대값을 취하면 되는 거야. 예?
수식적으로는 뭐 약간의 절대값 시스템 차이인데 물리적인 의미는 완전히 달라. SPL은 음압이 있잖아요. 우리 그 압력 교란을 얼마 많이 시키느냐 이런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AAL은 뭘 보냐고 하면 어떤 진동체에 진동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있잖아요. 운동성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AAL에서 보면 그 모드 분석이 가능해요. 모드 분석이. 진동체에 어떤 이렇게 뭐 공진 모드가 있잖아요. 룸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딱딱 정해지면 룸 모드가 뜨죠. 어떤 특정한 소리는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진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면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SPL 있고 이 커브 있죠. 이 커브. 이 커브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마이크로폰을 쟀을 때 나오는 커브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그러면 1100Hz가 갑자기 안 나와. 그리고 2000, 3000, 4000, 4500Hz가 안 나오고 6000, 그 7000 가격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왔다고 이게 음압이 재보니까. 안 나오면 이게 왜 안 나오냐는 거지.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구동부가 운동을 안 하거나 그렇죠. 그 대역에서 그렇죠. 두 번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서로 생사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우리가 마이크로폰 할 때는 여기가 진동판이라고 여기가 진동판이 내가 여기서 재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있으면 여기까지 압력 교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동표가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는 압력 교란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여기 고압일 때 이쪽은 저압이 되고 된다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기가.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진동체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주파수는 확 안 나오다가 그다음에 확 잘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뭔가가 캔슬레이션에 의해서, 상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 같다가 어쿠스틱 캔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확 1000Hz 안 나오다가 1100 확 잘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다니까요. 기계적인 진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는 건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요. 요 대역에서 있잖아요. 1900, 800 있죠. 800에서 900 사이인데, 여기서는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진동을 하든, don't 진동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동하면 소리는 안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뭔가가 얘는 열심히 그 진동판이 진동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굉장히 큰 운동이 있고, 여기서도 운동이 크게 있고, 여기서도 운동이 크게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판의 모두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보세요. 이거는 꼭 뭐랑 같냐면 요 모양을 보면 있잖아요. 이 진동 재질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형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진동 재질이 뭔지, 이게 금속성인지, 얘가 티타늄인지, 얘가 실크인지, 얘가 페이퍼인지, 얘가 마그네슘인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뾰족한 정도 있죠. 우리 Q값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Q값이 뭡니까? 손실이죠. 손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여기에 그 진동판에 있잖아요. 손실률을 알 수 있어요. 내부 손실률을. 그게 이 진동판 가지고 그 FM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엔시스라든지 뭐 CS 노이즈 이런 거 돌릴 때 있잖아요. 그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어떤 진동판 재질을 넣어줄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역률, 소위 말해 탄성률하고 그 다음에 내부 손실률이 들어가야 돼요. 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당첨때 청량하게 소리 난다. 탱!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내부 손실률이 없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데이터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손실률이 요 그래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떤 진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운동성을 보려면 원래는 우리가 초등학교 시험을 하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 키네틱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캔 해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아까 레이저로 측정할 때 속도 부분을 갖다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AAL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그 클리펠 아저씨가 이제 그 낸 가장 큰 공이죠, 공. 단순히 스캐너만 쓴다고 하면 스캐너 장비는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진동판의 어떤 물성치를 뽑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AL이라는 것도 알아줘야 돼요. 아, 모드 분석을 내가 들어간다. 예? 진동판의 불필요한 모드에 의해서 뭐, 분할 진동이 생긴다는 것도 일단 모드 분석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룸 어쿠스틱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룸 모드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스피커 진동판을 볼 때는 스피커 진동판 자체의 모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건 SPL, 이 정보 가지고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SPL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모드 분석을 한다. 그거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좁깃좁깃하다. 아, 금속성 재질이구나. 페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나와요. 페이퍼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이렇게 나와요. 왜? 페이퍼는 댐핑이 잘 되기 때문에 퍽퍽퍽 이렇게 나와요. 네. 다음. 그래서 그림 4에 보면요. 아까 요거 피크 정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보냐면 여기 3dB 떨어지는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을 가지고 바로 내부 손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부 손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부 손실이 뭐 0.00 얼마냐, 0.1 얼마냐 그런 걸 따라서 이제 얘가 금속성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만 가지고 제재를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거하고 이제 역류하고 다 같이 보면 대충 얘는 무슨 재질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진동 분석 소프트웨어에 넣을 때 이제 그 내부 손실률로 이걸 넣으면 돼요. 다음은 이제 축 대칭 분석을 하는 거예요. 축 대칭 분석하는 건데, 이제 원형 스피커 있잖아요. 원형 스피커. 원형 스피커에서 그러면 모드 분석을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드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형 스피커는. 첫 번째는 힘을 여기서밖에 안 주잖아요. 이제 안에서 미행툴레가 이 원 부위로밖에 안 주죠. 힘을. 그렇죠. 힘을 진동판 넓은데 힘은 여기밖에 안 준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모드는 바로 이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레디얼 모드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면 레디얼 모드가 있고,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방사 모드라고 그래요. 퍼져 나가는 방사 모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빙 둘러 생기는 원주 모드가 있어요. 서큘러 모드, 서컴프렌셜 모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각각 지점별로 있잖아요. 여기 수천 점을 다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 빙 둘러 쟁걸 가지고 대표값 하나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방사 방향의 속도가 하나 나오겠죠. 레디에이션 벨로시티가 하나 나오고요. 이건 서큘러 벨로시티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인 데다가 요 빼주면 나머지 텀은 이거만 낫겠죠. 이게는 이제 서큘러 방향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 봅니까? 예, 정축에서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일반적으로 원형 스피커는 요 에너지가 많을까요? 요 에너지가 많을까요? 방사 모드가 기여를 한 음압이 클까요? 서큘러 모드가 기여한 음압이 클까요? 대부분의 에너지는 방사 모드가 큽니다. 그래서 주로 이걸 처리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피커 설계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허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진동 분석 소프트웨어 보면 이건 넣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이렇게 하고 가정을 해 들어가거든요. 이불로 여기다가 얘는 좀 밀도가 높고 낮고 이렇게 이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만들다 보면 QC 공정상 허용 공차 내에 있잖아요. 이 종이다 그러면 내가 이걸 1000분의 1 마이크로 단위로 해가지고 일정하게 쫙 이렇게 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다 돈에 관련된 거니까 대충 밀어내면 다 밀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진동 분석을 하면, 진동 소프트웨어에서 뭐 분석을 하면 당연히 이렇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재보면 이런 게 나오죠? 예? 스피커 유닛 하나만 좀 큰 거, 찢어진 거 한번 갖다 줄래요? 저기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하다 보면 찢어진 건데, 교육상 되게 좋죠. 이게, 여기하고,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터미널에 붙어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같지가 않다고. 이게 서라운드 이건 다 똑같을 것 같습니까? 지점별로? 전혀 안 그래요. 서라운드도 있잖아요. 좀 허접한 서라운드 보면 나중에 특정 주파수 얘만 막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만 약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퍼 계열에는 서라운드 면적이 크잖아요. 크면 클수록 훨씬 더 그게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잘 설계해가지고 소재 있잖아요. 소재를 제조하는 공정을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나온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게 우리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뭐 착자를 딱 했을 때 그러면 자기 표면별로 전부 다 가우스 값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같아요. 그걸 홀 센서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갭 내다가 이렇게 이게 가우스 메탈 가지고 윙 해가지고 있잖아요. 깊이별로 해가지고 측정하는 것들도 별별 장비에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다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밀어내는 힘이 다 다른 거죠. 위치별로. 동서남북이 있으면 동은 좀 세게 밀어내고 반대 방향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소리에 긁힘을 발생시키고 나중에 운동성 이런 것들도 다 서로 다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이제 6번 그림으로 보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엑셀레이션 레벨인데요. 이거 딱 보면 뻑뻑 튀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금속성의 재질이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서큘러 컴포넌트예요. 고주파로 갈수록 점점 커지죠. 에너지가. 그렇죠? 전체 에너지, 이건 전체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전체 에너지 중에서 서큘러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데시벨이기 때문에 이게 한 칸이 5데시벨이잖아요. 5, 10, 15, 20. 20데시벨이면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렇죠? 이게 작은데 가면 이제 거의 같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고주파수로 가니까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서큘러 동작을 하는 게 더 많아져 버린 여기서. 이런 것들이 어떤 스피커냐? 바로 평판 스피커라고 해야 돼요. 개떡같은, 완전 쓰레기 같은 스피커. 납작한 스피커 있죠. 근데 이런 것만 해도 이거는 콘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안에 좀 들어가 있는 콘 쉐입이잖아요. 꽃갈 타입 이런 것들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쓰레기같이 설계되어 있는 거죠. 요가 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는 거지, 소리에서. 첫 번째 하나, 소위 말해서 여기 운동, 여기 운동, 여기 운동, 여기 운동이 다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다 지점별로 다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서로 옆으로 날아가 버려. 정축에서보다는 측면으로 더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지향 개수가 굉장히 나빠지는 쪽으로 가. 소리가 우리가 보면 스피커는 가운데 내가 정면으로 보면 칙 하고 들리고 옆으로 보면 축 하고 있잖아요. 고주파수는 빔 포밍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옆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TV 스피커. 평판 TV 스피커 있잖아요. 옆으로 소리 더 많이 날아갑니다. 정면보다. 에너지 훨씬 더 많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락킹 모드가 많이 생기겠죠. 긁히는 게 생긴다. 예를 들면 보세요. 이게 이제 제일 낮은 차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은 내려가고 이쪽 방향 올라오는 게 제일 낮은 모드겠죠. 원주 방향이겠죠. 첫 번째 모드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동했지. 이렇게. 그렇죠. 절반은 올라올 때 절반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보이스 코일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긁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내구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잴 때는 이 락킹 모드가 작아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이징이 걸릴수록 그 락킹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에너지 레벨분에 락킹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 차이가 10데시벨 이상이 된다. 나는 20데시벨 이상이 된다. 하이엔드는 20데시벨 이상으로 관리하고요. 로엔드는 10데시벨 관리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뭐냐? 이게 한 1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6데시벨, 5데시벨로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왜? 요 잡아주는 서스펜션의 힘은 점점 더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잘 잡아주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가 없죠. 점탄성 물질이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주 모드 이런 게 많이 생기면요. 왜곡이 많이 생겨요. 진동판에서도 비선형 왜곡이 생겨요. 되게 안 좋은 거죠. 우리의 주로 왜곡의 정도는 이렇게 구동부에서 왜곡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특수한 부에서 이렇게 막 어쨌든 이게 일률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여기 올라올 때 여기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그 진동판의 비선형 왜곡도 생겨요. 같이. 되게 안 좋은 거지. 특히 금속 소음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요. 왜? 어떤 그 지역적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큰 모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왜곡이 걸리고 되게 안 좋아.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고 하면 있잖아요. 음향 방사로 보는 거. 이게 이 메쉬로 나눠놓은 거 있죠. 이게 이제 각 지점별로 다 재은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한 4,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저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삐리릭 다 쟀다고 보시면 돼요. 20에서 2만헤르츠까지 다 재가지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볼륨이 있잖아요. 이게 그 작은 하나의 스피커로 보면 돼요. 작은 하나의 스피커 500개가 동시에 틀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그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지? 각각의 지점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테뉴에이션이 생기겠죠. 또 미상이 어떻게 형성돼 있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차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위상차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음압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일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그 음장에서 보면 레일리 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린 펑크션, 그린 함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간략화된 게 레일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보는 게 이제 유한요소법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FM 분수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유한요소법, 그 다음에 경계요소법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게. 대신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그럼 요 주위에는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 반대는 이거 외에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보겠어요? 레일리 적분에서 이 외에는 속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리지드 바디, 그러니까 무한배풀로 보는 거예요. 무한배풀로 이 외에는. 그러니까 이 반구면 이쪽에서만 형성되겠죠. 이 반대 방향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요 내용. 우리가 무형실에 되면 무한배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무한배풀에다가 이 스피커 유닛이 장착됐을 때 음압을 보는 게 바로 레일리 인테그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맞고. 근데 나는 그러면 얘가 장착된 요만한 박스에서 보고 싶다. 그럼 약간 달라요. 그 박스에 이제 보면 이게 굉장히 낮은 주파수다 보면 고주파수에서 보면 얘가 박스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그렇죠? 박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고주파수에서 보면 여기서까지는 무한배풀처럼 보이겠지만 저주파수에서 보면 여기 보면 배풀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스텝처럼 이렇게 어떤 리스폰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여기 박스 이펙트까지 다 고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BM 분석이라는 걸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경계 요소를 갖다가 다 넣어주죠. 그게 이제 경계 요소법 해가지고 BM 분석. 그러니까 엔시스 같은 콤솔, 엔시스 같은 이런 요소에 보면 내가 이거 진동파만 분석하는 것들은 FM 분석, 진동에 대한 FM 분석이 있고 이게 소리로서 방사돼가지고 음압이 어떻게 형성되지 이런 것들 보는 것들은 BM 분석이래. 경계요소법 분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바운더리까지 다 넣어주는 거죠. 경계면을 갖다가 다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무한배풀로 해서 이제 보는 걸로 나온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무형실에서 얘를 박스로 장착한 거하고 이 주파 특성하고는 다르다. 특히 저주파수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 유닛을 가지고 무형실에서 무한배풀로 만들어가지고 재면 스캔에서 나온 주파수 특성이나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박스 상태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좀 다르게 나온다. 저주파수에서는. 이해가시죠? 내가 거기까지 박스 상태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BM 분석을 하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만들어서 측정을 하시든지 둘 중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모든 지점에서 있잖아요. 모든 지점에서의 이제 방구면이겠죠. 이 방구면에 대해서 이파이 공간에서는 다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스피커가 아니고 아까 무한배풀이라고 했죠. 그렇죠? 무한배풀로 해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향계수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리고 올려보시겠어요? 조금 밀어보면 음향 파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위에 사운드 파워 이렇게 파이로 표시하는데 파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유닛이 내줄 수 있는 전체 그 토탈 파워가 음향 파워 얼마 되느냐. 그건 어떤 특정한 있잖아요. 특정한 그 반지름 갖고 있는 구상에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배곡면이 만들어지면 얘 갖고 있는 내가 파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요 안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떤 한 반지름이 뭐 R인 그 구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더해주면 얘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사운드 파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을 쫙 해가지고 있잖아요. 요 반구면에서 딱 다 재보면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이미 얘를 스캔해서 각각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압을 거쳐. 그러니까 제가 연산만 하면 내가 버튼만 딱 누르면 한 1, 2분 내로 사운드 파워를 쫙 계산해 냅니다. 얘는 파워가 몇 와트짜리다. 이게 나온다고. 사실 그걸 가지고 뭘 잽니까? 보면 뭐 청소기들 A사, B사, C사에 음향 파워를 재가지고 소음이 많네 작대. 세탁기 소음이 얼마나 되는데 세탁기 소음을 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로폰 하나를 잴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건데? 그렇죠. 소음이라면 또 지향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건데? 전부 다 재야 되겠죠. 얘 갖고 있는 원래 음향 파워를 재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쫙 다 이렇게 다 스캔해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소비자본 이런 데 가보면 뭐 요즘 뭐 소음 많잖아요. A사 TV가 시끄럽네, B사 모니터 이런 게 시끄럽네 될 때는 얘를 가운데 놔놓고 있잖아요. 가보면 마이크로폰이 어레이로 해가지고 수십 개가 착착착착 붙어 있어요. 각각의 마이크로폰을 싹 다 해가지고 합선을 시켜가지고 보는 거라고. 아니면 마이크 하나 가지고 얘를 계속 돌리는 거죠. 턴테이블을 계속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하면 다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네들은 바쁘니까 돈으로 때려가지고 마이크로폰을 수십 개를 한 번에 산 다음에 한 번에 막 재버리면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이 스캔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스캔만 해도. 그걸 갖다가 사운드 파워라고 그래요. 다음 디렉티비티라는 말은 지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점별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0도에서 잰 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비율로 보는 거예요. 디렉티비티. 뭐 디렉티비티 인덱스 그래가지고 지향계수라는 말도 있고, 그게 DI라고 그러죠. 그것도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지향계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스피커에서 뭐 지향계수가 중요하나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피커를 0도에서 특성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식한 짓이냐고 하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0도 특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고, 이 스피커 좋네. 예? 그거는 그 사람이 무향실에서 음악을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무향실에서 그 스피커가 나만 쳐다보고 듣는다고 하면. 특히 마이크로 스피커 TV. 우리가 그 스피커 정면으로 듣는 거 아니죠. TV 같은 경우는 반사시켰었잖아요. 그렇죠? 온대로 반사시켜서. 마이크로 스피커도 우리가 0도 방에 듣는 게 아무도 없다고. 일반 제너럴 스피커도 있잖아요. 실제로 스피커를 저기 장착해가,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스피커죠. 그렇죠? 얘가 스피커. 여러분이 들을 때, 여기서 날라오는 0도 특성만 듣겠어요? 바닥에 치고, 얘 맞고,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복합된 거라고. 그게 총체적인 그 사운드 컬러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 직접 에너지에 비해서 반사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다른 방향으로 날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에너지가 몇 배, 몇십 배가 더 많다고. 근데 그 특성은 무시한 거예요. 얘 정면 잘 나오면 측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 나오는 스피커도 있고 옆에 개쓰레기 같이 나오는 스피커들도 있죠. 특히 싸구려일수록. 그래서 그 스피커 특성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일단 0도에서 잘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보고 이 특성이 일률적으로 있잖아요. DI를 보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빔이 깨끗하게 5도, 10도, 15도에서 0도 벌고 5도, 10도 이렇게 0도에서 말고 5도, 10도 갈수록 일률적으로 있잖아요. 그 지향각이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스무드하게 나와야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스피커 그냥 간단하게 평가를 할 때 스피커가 좋나 나쁘냐 보면 DI하고 SPL 두 개는 반드시 봐야 돼. 근데
그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정한 게 바로 리스닝 윈도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9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9점을 가지고 평균을 해서. 아니면 실제로는 보면 한 12점 정도까지. 0도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0도, 플러스 20도, 또 위로도 또 마이너스 20도, 플러스 10도 이렇게 뭐 총 9점이 나오겠죠. 9점의 평균을 해가지고 하나의 공간 평균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대표점을 보는 게 훨씬 더 사람이 듣는 거하고 훨씬 더 가까워.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들을 때 직접 음이 아니고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좋은 스피커는 0도도 잘 나오고 측면도 잘 나와요. 근데 왜 0도에서는 똑같은데 A하고 B하고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그거는 다 0도 위에요. 정축 말고 비축. 그러니까 오프엑스에서의 특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대 같지가 않아요. 그럼 오프엑스는 그 정축 이외의 비축 상태에서의 특성은 뭐로 볼 수 있냐? 바로 분할 진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할 진동이 없으면 정축하고 비축하고 특성이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허접한 스피커일수록 이 소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분할 진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옆으로 날아가는 개떡같이 나와요. 그게 막 더해져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나쁜 영향이 미칩니다. 그렇게 되면 스피커 있잖아요. 왜 내가 절대는 이거 TV 스피커를 이렇게 반사시켜가지고 0도에서 한 군데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 게 이게 뭐냐고 하면 제일 중요한 이 그래프가 최고 중요해요. 당구장 표시. 이게 보면 아까 운동성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AL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 이걸 대충 보면 아까보다는 픽한 연구 좀 덜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금속성은 아니에요. 좀 댐핑이 되어 있는 금속 재질이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SPL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축상에서 SPL. 이 AX라고 적혀 있는 거 서브스크립트는 뭐냐고 하면 바로 엑시스라는 뜻이에요. 축상에서, 영도에서 된 거예요.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운드 파워를 다 잰 거야. 모든 방향이 돼서 있잖아요. 싹 다 재본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이 스캔만 하면 세 개가 동시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주는 그 수준이 뭐냐고 하면 보세요. 이거는 운동성이고 이거는 SPL 그 음압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개가 차이가 예를 들면 안 났다. 1분에 하나도 안 났죠. 요 밑에는 그렇죠. 이게 100, 200, 300, 400, 500, 600. 600 밑으로는 세 개가 똑같잖아요. 저게 의미는 뭐냐? 분할 진동이 없어. 무지향으로 날아가. 사운드 파워랑 SPL은 같잖아요. 무지향성이라는 거. 모든 방향에 똑같은 에너지로 날아간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지향성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SPL하고 이 축이 하는 것들은 지향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스피커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벌어지는 정도가 있잖아요. 이 벌어지는 정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커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커있다 작아있다 커있다 작아있다 하면 나쁜 스피커예요. 쓰레기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가 얘가 3dB 차이 나면 그 다음에는 4dB 차이 나고 5dB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차이가 비율이 대출 보면 일률적으로 커지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렇게 일률적으로 커지잖아요. 이게 DI에서 나중에 이렇게 좋은 값을 나타내는 이게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고, 이 둘 사이는 뭐냐고 하면 어쿠스틱 캔슬레이션이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심한다는 말은 분할 진동 때문에 캔슬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없죠. 분할 진동이 아예 없는 거라니. 여기서는 요 밑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가 강체 진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구동부 있잖아요. LPM TS 파라미터 백날 재봐도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재고 진짜 우리 회사가 사장님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무향실을 재고 막 사운드파크에 잴 수 있는 턴테이블에 완벽 갖췄다 그러면 요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이거 사면 무향실 필요 없이 그냥 삑삑삑삑 하면 다 나온다는 거지, 세계 정보.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음은 이거 위에 제목을 좀 보고 넘어갈까요? 다음은 뭐냐고 하면 Sound Pressure Related Decomposition이에요. 음압에서 분야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 하면 아까 대칭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방사 모드, 원주 모드를 분해하는데 예를 들면 사각형 스피커가 됐어요. 그럼 운동 모드를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각형 스피커는 뭐 원형 모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분석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아닌 비대칭일 때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음압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냐고 하면요. 얘가 어제 운동을 해요. 다 할 수 있겠죠. 운동을 하는데 이게 진짜 음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음압을 까먹는 부분이 있다가 모든 사람 예스를 할 때 반대로 노라는 투표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소리를 내줄 때 예스 소리를 까먹는 부분이라고. 이런 거 음압에 기여하는 부분, 음압을 까먹는 부분이 도대체 어느 주파수에 어느 위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는 분석법이에요. 그 다음에 쿼드로처라고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음압에 대해서 기여를 안 하지만 운동만 연락이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좀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요를 줄여주는 게 제일 좋겠죠. 까먹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까먹는지 다른 데가 다 앞으로 할 때 얘만 이렇게 뒤로 움직인다. 그러면 얘가 까먹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까먹는 것 때문에 이 면적만큼 여기서 소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 건 나머지는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요 하나 때문에 이 면적하고 동일한 어떤 면적은 얘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만 얘 때문에 소리만 까먹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얘하고 얘가 에너지가 같아졌다. 얘가 앞으로 밀어줄 때 얘는 뒤로만 왔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소리는 아예 안 나오겠죠. 여기서는. 왜? 이 면적이 같아지는데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아까 음압에서 보면 푹 꺼지는 부분이 있죠. 이게 소리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운드 프레셔 릴레이티드 디컴포지션 이런 기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이 그래프가 A를 이제 하지 말고요. 그냥 음압을 재보니까 나온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 까만 커브예요. 이 까만 커브 있죠. 마이크로폰 재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는 이것밖에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스캔해서 보면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페이즈 부분을 보자. 인페이즈 부분은 빨간 점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 더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만큼 실제 재보니 요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왜 줄어드냐? 갑자기 반대로 운동하는 부분이 확 커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게 요만큼 꺼져버린 거죠. 근데 요 엔티페이즈 부분 반대로 운동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없었죠. 1kHz 밑으로는 거의 없었잖아요. 확 증가됐죠. 왜? 여기서부터 분할 진동이 시작된 거예요. 1kHz. 그래서 까먹는 부분이 확 커진 거지 갑자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안티페이지가 전혀 안 생겨할 수 있냐? 다이나믹 스피커에서 안티페이지가 없게 할 수 있냐? 없죠. 왜? 다이나믹 스피커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 힘을 한쪽에만 주는데 어떻게 똑같이 움직이겠어요?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힘을 여기만 주잖아. 그렇죠? 이 얘기 맞아요. 확 주면 얘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를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막 움직일 거라고. 얘가 힘을 주면 얘의 힘이 전달되는 전달 속도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까지 퍼져나가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전파 속도가 있다고. 이 전파 속도는 이 재료에 따라서 다르겠죠. 금속성이다 그러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이퍼다 그러면 전달 속도가 느릴 거라고. 비닐로다 그러면 느릴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여기가 고주파로 가면 점점 빨리빨리 해주는 거죠. 어차피 빨리 한다고 얘를. 그럼 이게 2만 헤르츠다. 그럼 2만 분의 1초 2만 분씩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전달되는 속도보다 얘가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서로 다른 위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나는 2만 분의 1초라 그러면 2만 헤르츠잖아요. 그렇죠? 이게 밀어줘가지고 땡기는 타임인데 밀어준 게 전달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순식간에 얘가 밀어줄 때 같이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가 똑같이 딱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요. 여기 전달되는 속도가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 전달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팔팔 움직이면 그래서 그 이어폰 중에 보면 그 BA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다이나믹이 있어요. 다이나믹은 진동판을 뭘 사용해요? 비닐을 사용하죠. 과자 봉지는 비닐 같은 걸 사용한다고. 근데 BA는 진동 재질을 갖다가 뭘 사용하냐 그러면
알루미늄으로 사용해요. 굉장히 알루미늄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동부에 문제가 없으면요. 한 40kg, 50kg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어폰, 헤드폰 비닐로 가지고는 한 10kg만 넘어가면 있잖아요. 야하고 다 다르게 운동. 보여드릴게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뭐 딱딱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 감도가 확 떨어져. 그러면 그 헤드폰 출력 가지고 큰 소리를 못 듣겠죠. 세상을 감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된다고. 가벼워야 또 고음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BA 같은 경우에는 구동 힘이 엄청 센 거예요. 밀어주는 힘이. 일반적인 다이나믹 스피커 한 10배 정도 힘이 세요. 밀어주는 힘이. 막, 그 정도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야, 씨. 팍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BA가 고음이 잘 나오는 원리. 원리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근데 BA도 설계 잘못하면 분할 진동 다 생겨요. 왜? 피를 가지고 한 지점으로 밀어주거든. 그게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어쨌든 설계는 무조건 구동 힘만 좋다고 해가지고 고음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할 진동은 세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런 류에서 보면 정전형이 좋다니까. 비싸고 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내구성도 없고 비싸고 커야 되고 효율도 굉장히 나쁘지만 그런 점에서는 그 정전형 스피커의 진동판의 무게는 거의 공기 무게보다 조금 더 무거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똑같이 일소분란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음이 잘 나오죠. 깨끗하죠. 정전형 스피커도 좋은 거고 정전형 헤드폰도 좋은 거고. 자,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쿠스틱 캔슬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 음향 상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 보면 보세요. 요 인페이지 성분 있죠. 얘가 앞으로 밀어 넣을 때 요 바깥에 이제 바깥쪽이 반대로 움직여 버리죠. 예? 소위 말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진동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요 밀어내 주는 거하고 요 당겨 주는 거하고 양이 같아져 버리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파란 게 뭐냐고 하면 인페이지 성분이에요. 근데 안티페이지가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에너지가 같아져 버리죠. 여기서 그렇죠? 같아지니까 까만 게 뭐냐고 하면 SPL이죠. 확 없어져 버리죠. 확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리가 안 난다고. 이렇게 되면 소리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소리 들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욕탕 가서 있잖아요. 이게 물이 차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1m 앞에서도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이 바운더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큰 수영장, 대형 야외 수영장 이렇게 해보십시오. 얘 저까지 약하지. 목욕탕에서 음향 실험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룸모드 실험도 할 수 있고 목욕탕이 굉장히 하기 좋아요. 온갖 실험을 다 할 수 있어요. 음향 실험. 왜? 파동 현상이니까. 주파수 대응만 다르고 매질의 특성만 다른 것뿐이지 나타나는 문제는 똑같이 나와요. 목욕탕에서 2인 1조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들어가가지고 음향 실험을 다 해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락킹 모드인데 이게 바로 이거죠. 이게. 원주 모드죠. 원주 모드 그렇죠? 요렇게 생기는 모드인데 이쪽이 내려갈 때 이쪽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이스 코일 안에서 긁히게 된다. 이거는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구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구동부 분석만 가져오는 좀 찾기가 어려워. 진동부에서는 락킹 모드가 제일 중요한 관련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높은 주파수 생기겠죠. 이 주파수가 아까 우리 했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분화 진동이 생기는 아까 1000Hz 보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 생겨요. 200Hz, 300Hz 이런 데서 생겨요. 다음 유효 방사 면적인데요. 우리가 그 TS 파라미터라고 할 때 정기적인 TS 파라미터가 있었고 기계적인 TS 파라미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음향적인 TS 파라미터가 있었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커플링 상수는 전기에서 기계로 넘어갈 때
스플링 상수가 뭐였어요? 결합 계수가 뭐였어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모르는 것 같은데. BL이었죠, BL. 그치? BL. BL이라는 그 BL 값에 의해서 넘어간다 그랬죠. BL의 스퀘어로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치? 기억나죠? BL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그쵸? 예? BL에 의해서만 넘어간다는 거. 이때 B가 뭐냐고 하면 영구자석의 세기고 L에 바로 전자석의 세기죠. 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영구자석 세기하고 전자석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똑같은 뭐 예를 들면 1A를 걸어줬을 때 얘는 힘이 더 커지겠지. 운동의 힘이. 그렇죠? 네, 그래서 BL이라는 게 결합계수가 됐고, 근데 이제 기계적인 진동을 하잖아. 빨리 봐. 기계적인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음향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방사를 할 때 결합계수는 뭐냐고 하면 기계에서 음향적 결합계수가 뭔지 아시는 분? 아세요? 진동판의 면적이에요. 면적. 네? 면적이라고. 왜 그러느냐?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결국 공기를 밀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기를 밀어내는 것들이 압력을 교란시켜가지고 음압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한 지점에서 운동만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속도만 보는 거다. 한 지점에서 속도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높이는 속도에 관련된 건데 변이 속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요 한 점이냐 면적이 크냐에 따라서 음압의 양이 달라지겠죠. 예.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인 물에 밀어내는 있잖아요. 물에 밀어내는 예를 들면 물의 양이 결국은 음압이라고 같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한 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높이값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최적을 구하면 어떻게? 밑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높이만 있고 밑면적이 없는 거잖아. 밑면적이 크면 클수록 최적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최적값이 중요하다니까. 최적이 뭐야? 면적이죠. 밑면적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이 스피커가 도대체 이 밑면적이 얼마 되냐는 거예요. 밑면적이. 근데 스피커가 그러면 이렇게 피스톤처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네, 이런 식으로. 근데 스캔을 하면 요 밀어내는 요게 그 밑면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요 밑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현재 최적을 알 수 있겠죠. 네? 우리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최적이듯이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소위 말해서 요게 물색이죠, 물색. 이 색깔 이름이 뭡니까? 이게 물색인가? 네? 하늘색인가? 오하늘색.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하고 요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맞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 어찌됐든 이렇게 떨어주는 거나 이렇게 떨어주는 거나 전체적으로 뿜어내는 물의 양이 같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궁금해한 게 바로 요거라고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줘야 결국 음압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TS 파라메타를 재면 반드시 내야 될 게 BL 값하고 반드시 내야 될 게 이 방사 면적을 넣어줘야 돼요. 그럴 것 같죠? 얘는 지금 운동수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내가 요만한 진동판 가지고 움직일 때 음압하고 이 뜨문은 진동판 가지고 움직일 때하고 당연히 앞에 음압 차이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이 면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스피커에서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부터 요 서라운드의 중점까지 해가지고 그냥 면적을 했다고. 그거는 좋은 시절 얘기고, 실제로 이제 이게 마이크로 스피커라든지 이어폰, 헤드폰으로 가고 이런 계열로 가면 있잖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는 요 진동판의 면적이 갖고 서라운드 굉장히 작을 때 얘기해요. 이거는 전체에 비해서 서라운드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려면 두 가지 과정이 뭐냐 그러면 요 안에는 분할 진동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얘는 선형적으로 감소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실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TS 파라미터 내고 이렇게 내가지고 측정해보면 맞은 보면 아니 감도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1와트 넣어줘서 1m 했을 때 몇 데시벨 나온다. 86데시벨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고. 그거하고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하고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것들은 바로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지만 방사 면적 있잖아요. 유효 방사 면적을 제대로 안 해줘서 생길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TS 파라미터는 세 셋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알 수 있는 셋이 있고 기계적으로 알 수 있는 셋이 있고 기계적으로 알려면 BL을 알아야 돼요. 음향적으로 해가지고 감도가 얼마나 인까지 알려면 바로 이 방사 면적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방사 면적을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방사 면적을 아는 거. 이런 것들 알아야 있잖아요. 요 셋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제 그 스피커 박스 설계해주는 프로그램 있죠. 뭐 립이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줘야 될 거잖아요. 파라미터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박스 설계 제대로 나오고 주파 특성도 다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TS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해. 스피커 설계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있잖아요. 얘가 나중에 SD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요 방사 면적이. 근데 이 SD라는 것들은 반드시 오메가에 대한 함수예요. 주파수에 따라서 유효 방사 면적이 틀려.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오메가는 여기서는 뭐라 가정하냐고 그래서 공진 주파수를 가정해. 왜? 공진 주파수에서 뭐가 돼요? 변이가 최고 크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가 물을 밀어낼 때 제일 많이 밀어내는 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원래 오메가가 커지면 있잖아요. 방사 면적이 줄어들어요. 요 스피커가 있는데 저주파수일 때는 얘가 전체적으로 같이 다 움직이거든요. 저주파수일 때는 얘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계속 고주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만 움직이고 더 고주파가 되면 여기만 움직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나중에 더스트 캡 이것만 움직이게 돼요. 고주파로 가면.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내가 여기서 있잖아요. 퍼져나가는 전파 속도가 있다 그랬죠. 전파 속도에 비해서 이 움직임 속도가 빨라져 버리면 이 바깥에 부분이 기여를 못해. 이 바깥에 부분은 계속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수를 내주려면 이 더스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질에서. 왜? 풀렌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그 보이스 코일 부근이 있죠. 이 부근이 어쨌든 이 보이스 코일 부근은 당연히 강체 진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고주파수 영향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는 여기서 나중에 나와요. 저거요? 저건 에라. 저거는 별로 분할 진동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기는 거니까 저거는 뭐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F0가 우리가 여기가 1kg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F0에서만 보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건 F0를 600Hz다. 그럼 600Hz 부분은 그거는 좀 이따가 소프트웨어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줄 때 그렇다고 F0 그러면 600이다. 600만 되는 건 아니고 있잖아요. 600Hz에서 한 옥타브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중에 빨간 선으로 나타내주는 게 있어요. 요만큼의 평균값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커지는 것들도 있겠잖아요. 분할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저기 위에서는 이 분할 진동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정확하게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의미도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최저금 밑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높이가 제일 큰 데가 어디겠어요?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거. 공린주파수 부분이겠죠. 그래서 공린주파수 부분이 음압에서 제일 큰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린주파수 부분에서만 보면 돼요. 고주파수로 가면 이게 변이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아까 12dB 옥타브가 계속 줄어들죠, 변이가. 그래서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